최초 체포 명단에 한동훈 없었다. 계엄 반대 발표 후 추가됐다라는 MBC 단독 보도가 있었어요. 12.3 비삼계엄 당시 체포 명단에 있었던 한동훈 당초 1차 체포 명단 15명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계엄이 선포되자 곧바로 한동훈이 비상계엄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힌 직후로 추정되는 시각에 여인영이 한동훈 추가라고 말했다. 조지호 경찰청장의 진술 확보. 야, 이거 누가 했는지 느낌 빡 오죠? 예, 누가 했는지 느낌 옵니다. 김건희의 냄새가 아주 심하게 진동을 하고 있어요. 조지호 경찰청장은 12월 3일 밤 10시 30분에서 40분 사이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텔레그램 전화를 걸어왔다. 자, 비상계엄 선포한 직후죠. 정치인이 포함된 15명의 명단을 불러주며 이들을 체포할 건데 위치 파악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여인영이 특정 명단에 대해 저희들이 위치를 알 방법이 없으니 위치 파악을 좀 요청합니다. 이거는 홍장원에게도 얘기했고 경찰 조지호한테도 요구한 거예요. 잡으라고 지시는 들어왔는데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위치 추적 좀 해줘라. 이걸 경찰과 국정원에다가 요청을 한 거죠. 이재명, 박찬대, 정청래, 우원식, 김명수, 권순일, 김동연의 이름은 기억난다고 했는데 첫 통화까지는 한동훈의 이름이 없었어. 그런데 여인영이 좀 있다가 조지호한테 다시 텔레그램 전화를 걸어 급한 목소리로 한동훈 추가합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한동훈이 계엄에 관해 부정적 입장을 밝힌 밤 10시 50분 직후로 추정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좀 낯선 게 하나 있을 거예요. 낯선 이름. 김동현이라는 이름이 나오죠. 이 김동현은 이재명 무죄 판결한 판사입니다. 처음에 조청장이 김동현 경기지사인가 싶었대요. 낯선 이름이어서 물어봤대요. 다시. 그러니까 이재명 무죄 판결한 판사 김동현. 이런 미친놈들이죠 진짜. 아유. 한동훈이 방송에 딱 나와서 위법한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입니다. 국민과 함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 얘기가 나오고 나서 여인영이 조지호 청장한테 다시 바로 전화를 해서 다급한 목소리로 한동훈 추가요. 1차 명단에 있지도 않았던 한동훈은 그날 밤 자정 이후 방첩사가 대상을 이재명, 한동훈, 우원식 3명으로 좁힐 때도 그대로 있었어. 조 청장은 여인영한테 체포 명단을 듣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대답을 했고 부하들에게 따로 지시도 안 했다. 자, 김건희의 냄새가 너무 많이 나죠. 비상계엄 당일 김건희와 문자를 주고받았다고 조태용 국정원장이 또 얘기를 했네. 무슨 내용을 주고받았을까? 기억이 안 난다고 했어요. 조태용은 진짜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하는데. 무슨 내용일까? 혹시 한동훈 관련 내용일까? 김건희가 이번 계엄에 깊숙하게 관여돼 있다라는 건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몰랐을 수 있나요? 자, 이렇게 체포 명단에 한동훈이 없다가 생겼어. 너무나 감정적이야. 이건 김건희의 냄새가 너무 많이 난다라는 게 많은 국민들의 생각이에요. 그리고 사살명령, 한동훈도 본인도 제보를 받았다고 해요. 사살명령이 떨어졌다. 사살명령은 누구한테 내립니까? 노상원이거든요. 김건희가 오비라인과 통화를 아직도 계속하고 있다라는 제보를 김어준 총수가 받습니다. 그 내용 중에 한동훈 사살 얘기가 있었을 가능성, 배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여러 가지 퍼즐이 딱딱딱 맞춰지죠. 김건희가 계엄 시작서부터 중간에 진행되는 상황서부터 여러 가지로 여기저기 개입했을 흔적, 개입할 가능성 여전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체포 명단에 갑자기 한동훈을 집어넣고 감정적으로 한동훈을 제거하려고 했었던 이 장면, 이 장면을 기억하시고 이 영상 한번 보죠. 민주화 이후에 국회에 계엄군이 난입한 것도 처음이었지만은 민주화 이후에 여당 대표가 국회 대표 연설 내내 야당과 야당 대표만 목놓아 비난하는 것도 처음이었습니다. 정치는 희망을 제시하는 것이고 정당 대표 연설, 특히 여당 대표 연설은 희망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최소한의 품격이고 의무이고 양식이고 전통입니다.
국민의힘이 정통 보수정당이라는 마지막 멘트를 들으면서 이 땅의 정통 보수정당은 확실히 사라졌음을 재확인했습니다. 어제 권성동 대표의 대표 연설은 남탓만 하다가 친이 쿠데타를 벌인 윤석열의 남탓 DNA가 국힘의 정체성으로 확립됐음을 보여준 보수여당의 장송곡이었습니다. 진정한 성찰과 사과와 비전과 희망의 메시지가 없는 보수여당은 살아남은 적이 없습니다. 세 번 닭 울기 전 주인을 배반했듯 결국 국힘은 100일 안에 윤석열을 부정할 것이고 머지않아 간판을 바꿔달 것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으리라 자신하는 국힘 의원들은 정치 생명과 직을 걸고 앞으로 나서 국민 앞에 약속해 보십시오. 민주당은 시대가 원하는 민주주의와 성장 회복의 길을 갈 것입니다. 이미 헌정수호의 의지도 국가 비전의 고민도 잃고 폭력 극우 세력에 얹혀 만년 야당처럼 타락해버린 국민의힘에 더 이상 나라를 맡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정권 교체만이 답입니다. 속 시원한 연설 죽인다. 국민의힘은 100일 안에 윤석열을 버린다. 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리고 간판 바꿔단다. 이런 얘기를 하죠. 국민의힘이 조만간 크게 쪼개지는 이유. 자, 여기서부터는 저의 분석입니다. 저만의 분석. 이때까지 다른 곳에서 아무도 얘기하지 않았던 저만의 분석. 윤석열이 탄핵되고 명태균 게이트가 터지기 시작하면 국힘은 완전히 붕괴되기 시작을 하는데, 명태균과 아무 상관없는 의원들, 이 사람들이 큰 소리를 내기 시작할 거예요. 그 중심에는 누가 있냐? 계엄을 확실하게 반대한 한동훈이 있을 것이다. 한동훈이 조금 있으면 이 판으로 뛰어들 겁니다. 구구 세력들도 분열하기 시작할 거예요. 지금 아스팔트로 나가 있는 아스팔트 우파라고 하는 소위 이 극우 세력들도 분열하기 시작합니다. 지금도 국힘 지지층 중에 한동훈 지지자들 꽤 있습니다. 윤석열은 안 된다. 윤석열이 한동훈을 죽이려고 했다. 한동훈을 밀자. 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꽤 많습니다. 자, 이제 국힘은 대선이 어떻게 가르마가 타질 거냐? 한동훈과 김문수의 대결. 저는 이렇게 봅니다. 홍준표, 오세훈, 명태균 때문에 안 될 거예요. 자, 명태균이 터지면 웃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명태균이 안 묻은 사람들은 속으로 웃습니다. 당장에는 꼬꾸라지겠지만 나는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어. 이런 생각을 안 하겠냐고요. 그리고 지금 검찰에서 나오는 소문이 한동훈을 밀어서 검찰 조직을 다시 재건하도록 우리가 한동훈을 밀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까지 돌고 있어요. 그런 말이 나온다. 자, 그러니까 한동훈은 반드시 이번 대선판에 뛰어듭니다. 한동훈은 윤석열, 김건희 끈 떨어지면 반드시 정치판으로 돌아옵니다. 한동훈이 무서운 건 캐비넷 이거죠. 대통령 욕심을 버렸을 리가 없어요. 한동훈이. 선거 유세 때 셀카 찍고 다른 사람들 도와주러 갔는데 자기가 가운데 서고 이런 행동들 보십시오. 자, 그런 장면들을 떠올려 보면 답이 딱 나오잖아요. 한동훈은 주인공병에 걸려있는 인간이에요. 자칭 보수라는 쓰레기들, 지들끼리 싸우느라 정신 없어집니다. 국힘은 권력 때문에, 일단은 당내 권력, 이것 때문에 서로 찢어져서 윤석열파랑 비윤석열파로 찢어져서 싸우기 시작할 겁니다. 비윤석열, 반윤, 여기에는 한동훈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계엄을 대놓고 반대한 사람, 그리고 윤석열 탄핵에 그래도 일조한 사람. 한동훈은 증거가 있거든요. 윤석열 탄핵되고 김건희 수사 들어가고 완전히 끈 떨어지면요, 한동훈이 다시 복귀 안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자, 국힘은 그렇게 지들 권력 싸움 때문에 서로 크게 쪼개져서 싸울 거고요. 극우 세력들은 돈 때문에 서로 물고 뜯고 싸울 수밖에 없는 구조가 지금 돼 있습니다. 윤석열이 탄핵이 딱 되자마자 아, 얘네들은 끝났구나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찾아요. 근데 한동훈 좀 뭔가 부족하죠.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한동훈이 나오면 한동훈한테 붙어서 한동훈을 밀어야 된다 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 구조가 그렇다는 겁니다. 얘네들이 이때까지 했었던 행동 패턴들을 봤을 때 유력한 지금 후보가 없잖아요. 한동훈은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김문수로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한동훈이 나올 수밖에 없고 한동훈 나오면 절대 이재명을 이길 순 없어요. 저들도 그건 알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기려고 온갖 짓들을 하겠지만 한동훈이 감이 됩니까? 근데 검찰도 그렇고 보수도 그렇고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지금은 한동훈을 미는 수밖에 없다. 한동훈이 등장하면 국민의힘은 크게 쪼개져서 엄청나게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어때요? 계엄을 반대한다라는 메시지를 내자마자 한동훈 체포하라. 그리고 한동훈 사살하라라는 얘기까지 나오게 된 이 뉴스와 이것들을 정리하면서 한동훈으로 국민의힘은 완전히 쪼개지겠구나. 어쩔 수 없어요. 이걸 피할 길이 없어 보입니다. 물론 이거는 제 소설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데 나름대로 근거를 좀 제시해봤습니다. 국민의힘은 버틸 수가 없어요. 분열하고 깨지고 개박살나는 걸 피할 길이 없습니다. 왜냐? 이들의 개개인의 욕심의 크기를 가늠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위기 상황이면 자기 욕심을 좀 버리고 살기 위한 방법을 모색해야 되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그게 안 돼요. 민주당도 안 돼. 정치인들이 그게 안 됩니다. 나만 살면 돼가 작동해요. 위기일 때마다 더 강하게 작동합니다. 나는 살아야 돼. 절대로 똘똘 뭉쳐서 위기를 극복해내자 불가능하다, 얘네들은. 그래서 한동훈 등판하면서 엄청나게 크게 쪼개질 거다. 극우 아스팔트들도 돈 때문에 한동훈 쪽으로 들러붙는 놈들이 생길 거고 탄핵 반대를 외치는 놈들과 탄핵 찬성하는 사람들로 갑자기 쪼개지기 시작할 거예요. 아스팔트에 갑자기 윤석열 탄핵은 잘한 거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할 겁니다. 왜냐? 한동훈을 응원해야 되니까. 한동훈이 대통령감이다 라고 얘기해야 되니까. 한동훈은 계엄을 반대했고 탄핵도 추진한 사람이니까 골 때리는 일이 생길 거라니까. 지금은 윤석열 탄핵 반대의 목소리가 쪼개져가지고 전광훈파와 전한길파로 나뉘어가지고 이렇게 싸우고 있잖아요. 돈 때문에. 근데 탄핵 반대 세력과 탄핵 찬성 세력, 탄핵 잘 됐다 라고 하는 세력이 또 등장할 거라니까. 아주 어질어질한 곳이에요. 얘네들은 자기 이익이 딱 보이면 바로 변신할 수 있는 애들입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윤석열 탄핵 인용되는 순간서부터 국민의힘 쪽은 아주 재밌는 일들이 벌어질 거다. 이번 대선 이재명이 이기는 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